둘이 앞에 야구시대 47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승호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강 볼펜의 안승호입니다. 최강 볼펜의 위크엔드 스페셜 최강 인물 탐구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올 시즌 개막에 앞서서 가장 큰 화제를 모았던 선수죠. 한화 류현진 선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류현진 선수 12년 만에 국내 복귀해서 사실 기대만큼의 이 압도적인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조금 어려웠고, 그리고 지난달 30일 시즌 7번째 등판이던 대전 SSG와의 경기에서 6이닝 7안타 2실점 1자책 시즌 2승째이자 KBO 통산 100승 고지를 밟았습니다. 메이저리그 통산으로는 178승째였고요. 뭐 워낙 잘 알려진 스타니까 뭐 따로 프로필 정리할 필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정리하자면 동상고를 졸업하고 2006년 한화에 입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프로 입단 과정에서 몇 가지 좀 이슈들이 있었는데 동상고를 졸업했으니까 SK가 1차 지명 권리를 갖고 있었는데 류현진을 안 뽑고 포수인 인천고 포수 이재원을 지명을 하죠.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한화에서 같이 뛰고 있는데 그리고 2차 지명으로 넘어갔는데 2차 1라운드 그러니까 1순위 2차 1순위 권리를 갖고 있던 롯데가 류현진이 아니라 나승현 광주 일고 사이담 투수 나승현을 지명을 합니다. 그래서 한화가 2순위였는데 류현진을 지명하게 되고요. 그래서 류거나 류현진 거르고 나승현이라는 유행어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요 과정에 얽힌 에피소드를 이제 끝까지 보시면 들으실 수 있고요. 일단 백승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네, 지난 화요일이었죠. 네네. 예, 그래서 유현진 선수가 100승 달성했잖아요. 좀 오래 대전 걸렸어요. SS 원래 대전? 개막전 2차전 빵빵 승리하고 백승 채우려고 그랬는데 7경기 걸렸습니다. 제가 네. 그 뒤에 그 하나 몇몇 주요 관계자들하고 좀 통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그 처음에 꺼내는 얘기가 네. 이제 9수 넘은 것 같다. 99수. 예, 그렇죠. 99수. 예, 그래서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가 단순히 1승을 보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좀 의미, 부담감 네네. 털어내고 네. 앞으로 좀 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더라고요. 사실 사실은 신경 쓰였죠, 그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한화가 초반에 7연승 달리면서 아주 바람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뭔가 상승세가 꺾이는데 그 경기가 4, 5월 5일 고척 키움전이었어요. 그때 분위기만 해도 예. 원래 한화가 류페페페의 팀이었는데 예. 류현진만 치고 승승승승 이렇게 가던 분위기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키움전이 초반에 굉장히 한화 주도권을 로 흘러갔고요. 야, 초반에 좋았어요. 4대 0까지 앞서고 있었는데 5회에 갑자기 유현진 선수가 흔들리면서 맞아요. 그 하나가 10점을 주는데 그 중에 9실점이 유현진 선수 이제 뭐 모두 자책점은 아니었지만 다 실점이 됐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좀 분기점이 돼서 하나가 내림세를 타죠. 예. 사실 류현진 하면은 침대야구, LA 다저스 시절에도 네. 침대야구로 유명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런 거였는데 그날은 아주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류현진하고 좀 달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 관계자들 좀 목소리를 보면은 네. 대부분이 그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긍정적 전망을 하면서 네. 굉장히 같은 좀 근거를 대더라고요. 어떤 예, 근거가 그래도 있나요? 유현진 선수가 지금 드러난 기록은 2승 3패, 네. 평균 자책 5.21. 5.21. 낯설죠. 어색하죠. 예, 네. 낯설죠. 근데 유현진 선수가 사실 미국 가기 전에 네. 2012년에 하나에서 남긴 평균 자책이 2.66이었고요. 그렇죠. 네. 그 어렵다는 메이저리그에서 11년을 뛰면서도 네. 메이저리그니까 ERA로 표현을 하죠. ERA. 예, 네. 3.41. 아, 굉장히 수준급이죠 정말. 예, 네. 근데 뭐 그랬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드러난 성적 보면은 좀 갸우뚱하죠 모두가. 5.21이 뭐예요? 5.21. 예, 근데 하나 내부에서 주목하는 수치는 뭐 몇 가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네네. FIP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비 무관 자책점. 맞습니다. 예, 네. 근데 그게 올 시즌도 3.51로 양호한 편이에요. 5.1보다는 한참 낮네요. 네. 리그 전체에서 6위입니다. 규정 이닝 투수 중에. 예, 굉장히 네. 좋은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점을 보면 아무래도 한화가 네. 뭐 행복 수비, 행복 야구 하는데 행복 수비가 굉장히 이타적이었구나 올해도. 그래서 좀 이타적인 행복 예, 수비. 그러니까 네. 유현진 선수한테는 좀 불운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뭐 여러 지표 중에 POPS가 있지 않습니까? 뭐 볼넷, 장타 같은 게 다 포함되는 건데 이 수치도 0.641이에요. 사실 뭐 장타를 많이 맞았거나 출루를 많이 내주지 그렇죠. 않았는데 예. 실점만 늘어나는. 예, 집중적으로 갑자기 흔들리는 경우가 네. 있었잖아요. 이 수치도 전체 6입니다. 네. 굉장히 톱 클래스죠. 이런 걸 보면은 점점 좋아질 것이고
장기 레이스에서 유현진 선수가 자기 기록의 평균점을 갖는 위치로 갈 것이다. 이런 뭐 기대를 하고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볼펜심 여러분들도 이제 밥입신 이런 건 익숙해지셨잖아요. BABIP를 따져보면 유현진의 BABIP가 지금 3할 3분 3리예요. 굉장히 높습니다. 3할 3분 치는 타자들을 모두 상대했다는 뜻인데 리그에서 거꾸로 6위, 안 좋은 쪽으로 6위니까 이거 좀 불운하다. 게다가 유현진 선수의 올 시즌 땅볼 비율이 56.6%. 땅볼로 그만큼 많이 유도해요. 리그 전체 규정 이닝 투수 중에 3위인데 이게 대부분 안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비교해 볼 만한 선수가 그 NC의 외국인 선수 카스타노 선수인데 이 선수가 땅볼 비율이 2등이거든요. 57.9%. 근데 카스타노의 바빕이 2할 7푼밖에 안 됩니다. 유현진하고 6분 차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한화에 좀 내야진이 조금 더 안정이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불운은 불운인데 그래도 뭐 유현진이 이렇게 압도하는 맛은 옛날보다 좀 떨어진 것 같다. 이런 평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다른 각도에서 저 아쉬운 목소리를 내는 전문가분들 계시죠. 근데 그 중에서도 김성근 최강야구 몬스터즈 감독님이시죠. 잠자리 윤깔. 그리고 저희 그 채널에 저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주 등판하시죠. 종종 나오십니다. 그런데 제가 좀 통화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이제 김성근 감독님이 프로야구 주요 경기를 챙겨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유현진 선수 관심 있게 하루 종일 야구만 보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가 시즌 준비 과정에서 조금 급하지 않았나. 실전 등판이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요. 유현진 선수가 이제 그 지난해 그 메이저리그 토론토에서 좀 재활 복귀를 한 다음에 그 90개를 넘긴 투수가 그런 경기가 없었어요. 굉장히 관리를 많이 했죠. 그 김성근 감독님이 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시즌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잔류할 것인가 아니면 국내 복귀할 것이냐 이런 거를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굉장히 시간이 길어졌고 물론 유현진 선수가 베테랑이라 나름의 루틴을 갖고 준비를 했겠지만 또 다르죠 그게 그 긴장감이랑 몰입도가 달랐을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뭐 저희가 뭐 그때 저희도 막 관심 있게 많이 이제 추적을 했잖아요. 유현진 선수 움직임을. 어느 팀 가냐 시작을 해서 혹시 돌아올까 뭐 이런 얘기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현진 선수가 하나 캠프 오키나와에 합류한 게 2월 21일이에요. 거의 캠프 막판이잖아요. 그 정도면. 듣습니다. 그리고 뭐 실전 등판을 하고 이제 개막에 나섰지만 올해 또 유난히 개막이 빨랐잖아요. 그렇죠. 3월 23일. 그렇죠. 근데 잠실 LG전에 또 유현진 선수가 또 등판을 하죠. 프로야구 올 시즌 개막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갖고 등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과정이 있었고 뭐 필요했지만 김성근 감독님 입장에서는 기술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만들어서 실전 경험도 쌓고 기술적으로 보면 이런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준비가 조금 부족할 경우에 볼이 패스트볼부터 해서 대체로 높을 수밖에 없다. 변화구도 좀 덜 누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김성근 감독님 시각에서는 유현진 선수 공 중에 정타 맞는 공 중에 대부분이 높은 코스의 공. 저희가 사실은 유현진 선수가 컵 패스트볼하고 패스트볼을 하이 존으로 많이 던지는 걸 보고 ABS 존을 계산해 놓고 활용하는 것 같다. 사실 저희는 진단도 했잖아요. 그런데 올 시즌 화두가 이제 하이 존이니까 그런 측면도 있었겠지만 김성근 감독님 그 시각에는 볼이 조금 높았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의도했던 것만큼으로 정확하게 가는 게 아니라 의도했던 것보다 살짝 높이 제구된 공들이 맞았다. 몸이 100%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그게 볼이 이제 릴리스 포인트 이런 거 같은 걸 이제 뭐 설명을 하시는데 뭐 거기까지 하면 너무 길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김성근 감독님이 이렇게 종합을 하셨어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 조금씩 이제 안정세로 가고 있고. 시간 문제잖아요. 이제 캠프를 치는 셈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는 늘 화두를 던지면은 부상만 없으면은 자기 궤도로 갈 것이다. 그리고 긍정적인 예측을 하셨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다친 적이 있어서 평소에 몸 관리는 유현진 선수가 엄청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따로 부상당할 걱정은 없을 것 같고 이제 뭐 유현진은 곧 원래 유현진 모습 우리가 기억하는 유현진 모습으로 좀 돌아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뭐 저희가 유현진 선수 이미지가 워낙 이제 그 야구 팬도 그렇고 저희 야구 기자들한테도 강렬하죠. 그런데
과거에 혈기왕성하던 20대 중반의 유현진과 지금의 유현진은 사실은 조금 차이는 있죠. 37세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그냥 대부분 짐작은 하시지만 기록을 한번 다시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스포츠 투아이 PTS 집계로 네. 이제 보자면은 올 시즌 유현진 선수의 패스트볼 평균 구속이 142km예요. 지금 젊은 투수들 뭐 140 후반, 150 예, 후반 던지는 거에 비하면 조금 낮죠. 리그 네. 평균이 143km거든요. 네. 근데 유현진 선수가 강속구 투수는 아니지만 네. LA 다저스 입단 첫해 네. 그 2013년이죠. 그렇죠. 그에 이제 그 남긴 패스트볼 평균 구속이 90.3마일로 네. 145km. 3km 차이면 예, 좀 크죠.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네. 최고 구속을 찍었는데 2014년이 91.4마일로 147km가 그때는 평균 구속이었어요. 유현진이 저렇게 빨리 던진단 말이야라고 네. 할 정도로 굉장히 빨리 평균 던졌어요. 구속이 네. 147인 건 굉장히 빠른 거죠. 네. 근데 그런 걸 보면 사실은 나이가 들면 연륜이 쌓이면 구속 변화는 불가피하잖아요. 근데 원래 뭐 구속으로 승부하던 투수는 아니었고요. 142km면은 지난해 이제 유현진 선수가 JR 복귀해서 토론토에서 기록한 평균 패스트볼 구속이 142km, 88.4마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정도 지난해랑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구속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삼진율이 일단 시즌 초반에 아주 높지는 않거든요. 예, 지금 예. 19.2%로 뭐 복귀 전, 아니, 그러니까 떠나기 전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지만 뭐 메이저리그 최근 성적과는 아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뭐 지난해는 17% 수준 물론 네. 부상 복귀 첫 시즌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ABS 존에 오히려 좀 적응을 좀 못하는 게 아니냐 약간 뭐 불만도 한번 내본 적이 있었고 물론 네, 이제 백승 맞습니다. 던질 때는 막 예. 이제 안 잡아주면 빙글빙글 웃고 그러긴 했는데 네. 근데 ABS 존이 이제 화두잖아요. 네. 화제고. 근데 제가 이제 관계자들한테 좀 물어보니 유현진 선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ABS 존에 조금 더 적응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다. 어떤 노력을 하는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가 네. 사실은 굉장히 아쉬워하는 게 하나 있는데 네. 본인이 피칭을 한 다음에 어떤 코스에 어떤 탄착점이 형성이 됐을 때 스트라이크 판정이 되고 볼 판정이 되는 것을 네. 지금 원 데이터를 좀 확보하면 좋은데 그게 사실은 지금은 구단이 그걸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경기 중에 볼 수만 있죠. 예, 그걸 이제 KBO가 갖고 있는데 근데 음. 그렇다 보니까 유현진 선수가 다른 투수가 던질 때 떠가서 태블릿 PC에서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걸 굉장히 이제 들여다보면서 열심히 간접 체크를 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죠. 예. 근데 뭐 유현진 선수가 어떻게 보면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예. 유현진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여기 던져서 안 잡아주네. 그럼 여기 던져야지라고 예. 생각은 하지만 거기다 던질 수 있는 투수는 많지 예. 않잖아요. 근데 사실은 ABS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지금 본인 시각도 드러냈잖아요. 네. 그게 또 의도도 있을 거예요. 예, 그렇죠? 아니 분위기가 네. 아무래도 그때는 이제 그 유현진 선수가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던 상황은 예. 팀이 전체적으로 연패에 빠지면서 안 좋은 상황이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유현진의 일종의 도발, ABS에 대한 불만은 일종의 그 유사 벤치 클리어링. 가끔 팀 안 좋을 때 머리도 깎고 그리고 분위기 띄우기 위해서 한번 성질도 내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에이스로서 이런 어떤 책임감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100번째 등판, 100승할 때 등판할 때 보면 안 잡아줘도 그렇게 빙글빙글 웃고 예,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 약간 의도된 도발이 아니었나라는 예, 생각은 듭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또 유현진 선수가 네. 뭐 이렇게 뭐 대접 받으려고 그런 스타일도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에이스 대접을 되게 안 좋아한다고요? 아유, 예. 그 정도면 예. 사실은 베테랑이고 예. 에이스고 이게 그러면 사실 그 외국인 에이스도 그렇고 네. 국내 선발 중에 좀 이렇게 뭐 뭔가 좀 입지가 있는 투수들도 다음 날 선발 등판이면은 좀 뭐 코칭 스태프에서 조금 이렇게 조퇴시키잖아요. 뭐 경기 시작하면 이제 쓱 예. 빠져서 수수에 좀 대기하고 예, 이런 그 경우 뭐 많죠. 유급 반차를 쓰게 해주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다음 날 또 예를 들어 원정 경기면은 미리 이제 내고. 그쵸. 가서 쉬어라 하는데 네. 유현진 선수는 그냥 무조건 같이 움직인대요. 다음 날 등판인데도. 근데 오.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이제 제가 그 구단 관계자들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네. 그 일단 경기 감각 이런 경기 차원에서 계속 보면서 그렇죠. 유지하는. 예. 어.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네. 뭔가 개인 투수 유현진의 그런 뭐 자기 입장도 있지만 지금 하나로 복귀해서 네. 뭔가 팀 전체 선수단의 리더 중 한 명, 오. 책임감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떡아웃에 한번 같이 한번 그 분위기를 뭐 리드하고 그런 것들 본인 롤로 생각하고 그런 경우 그 다음 날 등판이라도 네. 함께 하는 거죠. 확실히 유현진 선수가 가기 전에는 좀 어린 이미지가 예. 있었거든요. 좀 귀엽고 이런 예. 이미지가 있었는데 메이저리그 거치고 와서는 진짜 막 어른이 된 느낌? 예.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예. 사실 예전 유현진 선수 이미지를 좀 떠올리면은 네. 저희가 취재를 했지만 네. 뭐 유뚱이란 별명도 많이 쓰죠, 있었잖아요. 유뚱. 사실은 저희가 뭐 유뚱 이렇게 할 처지는 아닙니다. 저희도 비대해서 안뚱, 이뚱, 이거 기분 나쁜가요?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어릴 때부터 익숙합니다. 네.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 유현진 선수 100승한 다음에 네. 그날 이제 말로 없는 친 후배 노시안 선수. 네. 노시안 선수도 귀엽잖아요. 근데 그 한우 이제 이렇게 먹여주는 사진이 그 공개가 아주 됐죠, 그냥 SNS로. 훈훈한 그 장면도 뭐 공개가 됐는데 사실 이제 그 장면 보면서 여러 뭐 이렇게 과거에 네. 뭐 이렇게 에피소드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뭐 뭐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93년이 아니죠. 2013년. 2013년에 네. LA 다저스 입단하고 그 서부 지역의 그 유명한 햄버거 프랜차이즈잖아요. 그냥 얘기해도 됩니다. 유튜브인데. 예, 인앤아웃 버거. 인앤아웃. 인앤아웃 버거. 저도 맛있습니다. 먹어- 예, 네. 가성비 좋더라고요. 아, 맛있어요. 예, 근데 사진에 그 본인 접시였나요? 뭐 쟁반이었나요? 여기다 한 4-5개를 놓고 맞아요. 예? 이제 먹는 장면이 이제 공개돼서 와 굉장히 이제 뭐 그냥 4개 정도는 가뿐하게 맞습니다. 먹는구나. 했는데 사실 또 유현진 선수가 또 그게 좀 조금 오해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유현진 선수 나중에 그 얘기는 했어요. 예. 이거 내가 다 먹은 거 아니다. 거기 사진 찍어준 사람도 있을 거고. 억울했겠죠, 진짜. 같이 먹은 사람들이 예, 있는 건데. 나중에 네. 오해가 풀렸지. 아, 그럼요. 예, 네. 근데 제가 그 유현진 선수가 재활도 많이 했고 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체중 조절도 잘하고 자기 관리를 굉장히 충실히 합니다. 어. 네. 2016년에 제가 그 애리조나 캠프 취재를 간 적이 네네네. 있어요. 네. 다저스 캠프도 갔었는데 그때 유현진 선수 제가 딱 보고 한눈에 보니까 굉장히 이제 보니까 슬림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미국 가기 전에 라이벌이었던 김강현 선수 채용화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뭐 우리끼리 농담도 했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저희 좀 극화시켰죠. 근데 네. 그때 이제 유현진 선수한테 뭐 지금 식단 얘기도 이제 하고 물어보고 이제 나눴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도 햄버거 끊고 뭐 소위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이죠. 네. 흰살 생선, 예 그리고 뭐 그 뭐죠 계란 흰자 이런 것들만 집중적으로 섭취한다고. 단백질 하죠. 식단. 예,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가 굉장히 뭐 그런 타이밍에서 관리를 잘 합니다. 지금도 많이 먹나요? 지금 제가 요새는 식단이 뭐 어떻게 먹는 어떻게 패턴이 어떠냐 해서 제가 네. 또 그것도 좀 물어봤어요. 부당 관계자에게. 본인한테 좀 물어보긴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는. 요즘 어떻게 했더니 네. 굉장히 그 선수들이 그 식사하는 평균점에 있다. 예, 그래서 뭐 그 노시환이 정도. 더 많이 먹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 이제 그 정도 들었습니다. 예. 그 유현진 선수가 오해를 산 게 좀 몇 가지 장면들 예, 있잖아요. 예. 그 인앤아웃 버거도 마찬가지고 유현진 선수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푸이그랑 그렇게 친하지 않다. 예. 굉장히 뭐 친한 액션을 많이 나왔었는데. 예. 경기 중계 장면이 이렇게 나왔고 예. 사진이 이렇게 나왔을 뿐이지 푸이그랑 그렇게 친하지 않다라고 했고 우리 배하고는 정말 친했고 예. 네, 그 얘기를 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게 근데 아까 먹는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근데 유현진 선수가 진짜 잘 먹긴 잘 먹었대요. 그렇죠. 그냥 강골이죠, 강골. 어릴 때부터 잘 맞습니다. 먹어서. 예. 그래서 제가 유현진 선수의 아버님 예. 유재천 씨랑 이제 유현진 선수 예. 입단했을 때 좀 가까이 지냈었는데 유명하시죠. 그때 많이 들었고 그때 유현진 선수 아버님이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로 키워야 되니까 어릴 때부터 잘 먹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막 예. 경기 던지고 나면 이제 삼겹살을 많이 사주셨대요. 삼겹살을 사주시는데 우리 삼겹살 이제 이렇게 불판에 굽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일렬로 굽잖아요. 이렇게 착착 해서 이렇게 두 줄로 딱 굽잖아요. 네. 이게 딱 구우면 정말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주룩 해서 부르르 먹는. 유현진 선수 아버님이 뭐라고 농담하셨냐면 내가 현진이 삼겹살 구워주다가 엘보가 왔다. 이런 얘기를 예.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잘 먹은 거 맞아요. 예. 애주징지 키우신 게 좀 느껴져요, 사실은. 예. 근데 그나저나 네. 뭐 서두에 유현진 선수 에피소드 좀 많이 좀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뭐 큰 거 하나 있습니까? 예. 유현진은 왜 롯데가 아니라 한화를 가게 됐나? 예. 그게 사실 알려진 것 이상의 뭔가 스토리가 많다고 들었는데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아니 뭐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예. 이제 이거는 유현진 선수 예. 아버님이 저한테 해주신 예. 얘기예요. 이게 옛날에 2007년 겨울쯤에 베이징 올림픽 예선을 대만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둘이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게 있어요. 그때
롯데가 류현진을 과감하게 못 찍은 건 고해 이제 봉황기에서 성적이 조금 안 좋았던 측면도 있고 수술 전력도 있고 이런 측면도 있는데 그때 소문 중에 하나가 류현진 아버지가 건달이라더라. 류현진 아버지 조폭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류현진 선수 아버지가 직접 저한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조폭이 아니고 왜 이런 오해가 있었냐면 류현진이 중3인가 고1 때인가 이 원저리에 인천에 송도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송도 호텔. 호텔이고 네. 호텔인데 이제 예식 결혼식을 많이 하는 예식장에 그 처가 쪽 류현진의 외가 이제 그 아버님의 처가 쪽 이제 집안 결혼식이 있었대요. 네.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류현진 선수 데리고 집안 행사니까 갔는데 그날 그 호텔에서 다른 결혼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른 결혼식에 참석하러 온 지인을 만났죠. 이제 류현진 선수 아버님이 옛날 럭비 선수였어요. 덩치가 네. 굉장히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드웨어 좋으세요. 그 하드웨어가 이제 네. 류현진 선수에게 물려진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알게 된 지인을 만났는데 그 지인이 이제 이렇게 만나서 인사하니까 여기가 내 친구라면서 또 뒤에 서 있던 동생분들한테 인사를 시켰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머리가 짧고 이제 이렇게 까만 옷 입고 이러신 분들이 그래서 형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예예 뭐 인사하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화제가 됐다. 마침 그 송도 호텔이 프로야구 선수들이 인천 원정호면 묵는 데였어요. 그리고 그때 롯데가 묵었습니다. 하필이면 롯데가. 그래서 누군가 본 거예요. 거기서 유현진 아버지에게 머리 짧고 덩치 큰 분들이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는 걸 보았고 야 이거 뭔가 있다. 그래서 그것들이 그 뭐 유현진 선수가 무릎팍도사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인하대 병원 사건과 이렇게 엮이면서 야 진짜 조폭이구나. 요런 오해가 쌓여서 유현진 선수 아버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나 조폭 아닙니다라고. 롯데가 쉽게 못 들어간 또. 예? 그렇죠. 보면 예. 그때 사실은 유현진 선수가 그 앞서기 다른 선수랑 계약할 때 예. 계약 관계가 좀 어려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모님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야 이러다 계약 못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 그때 사실 최고의 선수였던 나승현을 뽑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맞습니다. 판단했을 수 있죠. 저도 이제 나승현 선수 얘기하니까 네. 기억이 나요. 제가 당시 롯데 자이언트의 사령탑이 양상문 감독. 아, 그때 양상문 감독이었군요. 네, 네, 근데 네. 제가 그날 드래프트 하고 현장에 갔어요. 어. 프로야구 그때 떡아웃에서 양상문 감독하고 이제 관련해서 이제 뭐 그 말씀 나눈 기억이 나는데 나승현 선수가 네. 뭐 광주일고 에이스로 그럼요. 정말 즉시 전력감으로 그냥 최고의 1등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냥 제구되고 변화구 되고 다 그런 스타일이었고 당시 롯데는 직정감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마운드에서. 네. 그래서 그냥 잘 뽑으셨다고 저는 또 이게 덕담을 하고 또 양상문 감독님도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괜히 제가 이제 미안합니다 지금. 뭐 나승현 지금 예. 스카우트로 예, 뭐 일하고 예,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영상 준비하면서 네. 이제 과거에 유현진 선수의 기사 썼던 거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인물 탐구니까. 예, 네. 2016년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리조나 가서 이제 인터뷰하고 굉장히 좀 긴 인터뷰로 네. 저 신문에 담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그 당시의 제목이 기사 제목이 10년 열심히 던지고 잠시 휴식 중 재활 중이었기 때문에 네네. 10년은 더 달리겠다. 예. 10년이면 2026년까지. 예, 그 뒤까지 몇년 중간에 또 쉰 적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유현진 선수가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178승이니까 예. 한미통산 200승까지 22승 남았고 예, 예, 너끈이 넘을 것 같아요. 올해 안에는 조금 힘들겠지만 예, 그렇죠. 뭐 내년 시즌까지 내년쯤이면 뭐 달성하지 충분히. 않을까요? 예,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올 때는 화제가 되는 선수들 깊이 있게 분석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 얘기들 다 잘 분석하고 기록 더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볼펜신 여러분 좋아요 구독 예. 꼭 눌러주시고요. 네. 네, 맞습니다. 이용균 기자 맨날 끝날 때 교훈 물어보더니 오늘은 안 물어봐서. 교훈은 말씀드리지만 월요일 코너가 그래요? 교훈이고 인물탐구 코너에 교훈 없어요. 아주 교훈 때문에 교훈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럼 그냥 마치죠. 여기서 마치면 됩니다. 예.